자, 알구전 수원의 7번째 단원인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과 호도법.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두 번째 대단원은 삼각함수라고 하는 단원인데, 삼각함수는 중삼가정에 있는 삼각 B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삼각 B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잡아주시고 각도 A를 하면 요거 보면 요거를 사인 A, 요거 이제 코사인 A, 요거 탄젠트 A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삼각 B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건 이제 이 각도가 변수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사용했던 각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를 들어 한 바퀴 요거를 360등분을 해가지고 그 하나를 1도, 그럼 뭐 여기까지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이제 각도를 표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다른 어떤 각도에 대한 표현 방법이 이제 필요해.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니네가 이제 배우게 되고, 문과대는 안 배워요. 이과대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미분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각도를 새롭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라, 자, 각도를 부르는 방법, 이거 다시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도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자,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방향, 중간에 0을 잡아서, 자, 양수, 음수,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했던 것처럼, 그럼 각도도 0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만약에 각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 자, 얘를 각도의 기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개념을 해보면, 자, 거기 지금 첫 번째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85페이지 가볼게.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선분하고 반직선, 직선 개념 혹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 두 개가 있어요. 얘를 연결하세요. 이건 선분. 근데 두 점을 연결한 무한한 길이를 갖고 있는 건 직선. 근데 한 점에서 고정이 돼서 한쪽 방향으로 무한으로 쭉 가는 이런 건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도의 기준이 되는, 자, 여기는 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 X축의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을, 자, 각도의 기준은 시초선이라 하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 자, 일로 돌아가는 방향을 뭐라고 하면 양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왜 4사분면을 얘기할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잖아? 그 니네 아마 좀 이상했을 거야. 아니 뭐 순서대로 하면 1, 2, 3, 4를 하든가 1, 2, 3, 4를 하면 되는데 왜 1, 2, 3, 4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각도의 순서가 1, 2, 3, 4 순으로 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각도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자,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도라는 게 어떤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10초선이라는 얘기 있고, 자, 실제로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 또 존재해요. 얘를 뭐라고 부르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래서 두 직선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나타낼 때, 자, 기준이 되는 축을 10초선. 실제로 그가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 해서, 자, 이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이제 실제로 각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자, 근데 밑에 보면은 호도법이라고 해서, 자, 호는 뭐냐면 불호, 각도. 각도를 부르는 방법을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지금까지는 한 바퀴, 요거를 360개로 쪼개가지고 한 칸을 1도, 2도, 3도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자, 부채꼴이 있었어요. 자, 부채꼴이 있는데, 자, 지금 부채꼴에 보서 우리가 이제 용어들이, 자, 이제 반지름이라 하죠? 이거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에 비해서 분명히 짧지? 근데 내가 각도를 좀 늘려가지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지게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게끔 적당히 벌릴 수가 있겠지. 자, 요럴 때 요 각을 뭐라고 부르냐? 1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각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1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얘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1라디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종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각도는 1라디안이든 1이든 이건 같은 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반지름의 길이와 자,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자, 이 각도를 우리는 그냥 바로 이제 중급자 모드로 1이라고 하는 각도로 이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각도를 이제 어떻게 정의한다? 자, 부채꼴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정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호르가 반지름이 6인데 자, 호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각은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각도를 정의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각도를 다르게 이제 정의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몇 년 동안 살면서 몇 도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새로운 각도를 정의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각도랑 새롭게 배우는 각도, 이게 호환이 좀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각도들을 호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 간단한 얘기야. 자, 예를 들어 여기 부채꼴이 있어요. 자, 부채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2고 얘가 4래. 그럼 중심의 크기는 얼마일까? 120도? 왜 120도? 자, 다시 얘와 얘의 길이 b에 의해서 각도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얘를 반으로 탁 쪼개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돼서 이 각도가 1이 되고 1이 되니까 그래서 중심의 크기는 얼마면 2가 되는 거야. 2. 중심의 크기는 2. 그러니까 몇 도가 아니죠. 여기가 2고 이게 파이로 표현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몇 도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여기가 2고 여기 4면은 요 둘의 비율. 그래서 바로 각은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좀 둔각이 있었어요. 자, 부채꼴이 좀 커. 자, 부채꼴이 좀 커서 쫙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반지름 길이가 1인데 이 길이가 3이야. 호의 길이가. 그럼 중심의 크기 뭐라 한다?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말이 안 되지만 여기가 뭐 13이고 여기 길이가 뭐 37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심과 크기는 바로 13분의 37이라고 해서 각도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새롭게 각도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반지름 길이가 4면은 둘레 몇 파이? 8파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 단원의 호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으로 생각하면 그럼 생각해봐. 분명히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각도를 정의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반원이라 생각을 하면 자, 반지름 길이가 4인데요. 호의 길이가 4파이니까 이 각도를 뭐라고 해야 돼? 파이라고 얘기해야 돼. 파이. 이 각도를 파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자, 180도라고 하는 각도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라디안, 호도법에 의해서는 자, 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마 중학교 때 왜 R이 90도다라는 이런 표현 쓴 적 있지? 이게 뭐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써서 보통 뭐 R이 90도라는 표현 썼는데 지금부터는 파이가 바로 180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미주신 부분을 미주실게요. 자, 위에서 또 보자. 한 네 번째 줄에 자, 우리가 이제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 하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 한다.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을 음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한다. 자, 밑에 이제 호도법에 대한 부분 볼게요. 호도법에 대한 부분 볼 텐데.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유시법법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아니라 라디안을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자, 파이 라디안이 자, 180도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 보기도 이제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워낙 익숙한 부분이겠지만 새롭게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각도의 정의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반지름의 길이와 자, 호의 길이가 같은 그 각도를 이제 1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근데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1이라고 부른다고. 1. 그러니까 니네 왜 중딩 때 다시 중딩이라 변해. 중학생 그 저학년 때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각도 구하세요라고 해서 이거 각도가 20도인데 선생님들이 왜 이거 도 하나 안 쓰면 왜 틀리다고 하지? 그 이유는 지금 나오는 거야 사실은. 20과 20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도는 되게 얇은 각인데 그 20은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20배가 되는 각이 있겠지? 엄청나게 큰 각일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거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사실 45도, 90도 이쪽 방이 플러스 됐으니까 그게 180도, 270도, 360도가 될 거예요. 360도에서 45도를 더 가져간 360에 45도는 얼마입니까? 405도죠? 405도라는 각도도 분명히 45도와 같은 각도가 된다는 거. 이런 개념도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개념 몇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이 단어는 일단은 어렵지가 않아요. 초딩도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구몬을 하고 있거든. 근데 구몬 선생님이 인정할 정도로 계산이 좀 빠르대. 우리 딸이 그래서 에이 뭐 초등학교 2학년 빠르면 얼마나 빨라 했는데 내가 얘기했나 혹시? 했나? 지난번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을 그러니까 덧셈 말고 지난번에 덧셈 얘기했었지. 근데 덧셈을 안 하고 곱셈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곱셈을 하나 딱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계산하더라고. 37 곱하기 뭐 8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를 그냥 써. 그냥 쓰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87은 우리 56하고 83, 24 이렇게 하잖아. 그잖아. 보통 한 3초 정도 걸리잖아. 근데 빨리 숙제하고 놀아야 된다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이거를 이 정도 계산이 이게 한 페이지 한 10개 있거든? 그냥 보고 바로 쓰더라고. 바로 써.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걔가 한 걸 딱 봤더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이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구몬에서 연습시켰지만
솔직히 팩트로 얘기하면 나보다 빠르더라고. 수학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나보다 빠르더라고. 그래서 엄청 빠른데? 그래서 와, 이게 또 애가 또 알면 안 되잖아. 그럼 또 자기가 또 아예 잘하니 이럴까봐 애 없는 데서 와이프한테 이거 엄청 빠른 건데?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부모 선생님들 오시면은 되게 빠르다 그러더라고. 성씨를 날 닮았나? 수학 선생님 닮아서 대단히 빠르구나. 곱셈을 엄청 빨리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팔붙이라고 하는데 공감을 들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자 주제가 뭐냐면 일반가계 표시법이라고 해서 자 60분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게.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거에 대한 일반가. 자 일반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볼게. 자 일반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호도법에 얘기했죠? 일반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x축 y축을 기준으로 자 x축의 야광과 30도를 이루고 있는 자 이런 동경이 하나 문제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각이 30도를 나타내는지 390도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한 동경이 나타내는 자, 하나의 예각인 30도를 봤을 때 이 각도를 30도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30도일 수도 있고 390도일 수도 있고 또 뒤로 이게 어떻게 보면 뒤로 330도 돌아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30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되면은 사실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든지 대입한다든지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자 30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자 뒤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다라고 해서 자 n은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 이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자 일반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뭔 소리냐? n이 0이야? 그럼 30도를 나타내는 거야. n이 1이야? 390도를 나타내는 거고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정수니까 자 n이 마이너스 1이면 자, 뒤로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를 특정하는 건 이건데 얘가 몇 바퀴를 도르고 사실은 여기를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해. 자, 요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자, 일반 가계 표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박스에 보면은 뭐 구조에 나와 있죠. 상자에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n 값은 정수로 하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형태로 표현하는 자, 이런 표현 방법들을 바로 일반 가계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대. 근데 여기는 알파는 반드시 0도부터 360도 사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각도를 0도와 360도 사이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틀린 거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30도로 하면 이건 틀린 거냐는 얘기야.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음수로 표현하지는 않고 360 플러스에 표현하는 이 각도들은 보통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들을 보통 사용을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 알파는 보통 음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보통 0도와 360도 사이의 값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근데 솔직히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삼각함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도 없고. 근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1번 볼게. 자, 495도래요. 자, 495도 삼각함수 해볼까? 360도 빼면 몇 도야? 자, 360도. 495도는 여기서 360도를 뺀 누구하고 같은 각이냐면 135도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135도니까 요거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자 135도 플러스 자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자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650도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마이너스 1650도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놈은 도대체 누구랑 같은 각이 되는지 360을 더하고 360을 더하고 360을 좀 더해봐야겠지? 그럼 360을 두 번 더하면 720도고 그럼 네 번 더하면 1440도니까 더하기 1440 한번 해볼까? 아니면 거기다 360을 또 더해. 얼마야? 1800도, 1800도. 그럼 1800도를 돌면 150도와 같은 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도하고 390도가 같은 각을 이루는 건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360을 계속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해서 같은 각을 찾을 수가 있는데 360도를 여러 번, 5번 더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150도와 같은 각이 되고 150도 더하기 자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는 자 이런 방법을 바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4분면에 가.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는 이 각도들이 각각 몇 사분면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건데 자 재밌는 부분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선생님이 400도라는 각도가 있어요. 자 400도는 누구랑 같은 각을 바라보냐? 자 360도 빼주면 자 40도와 같은 각이고 자 40도면은 아시겠지만 뭐 1사분면의 각도라는 건 어렵지 않게 자 0도부터 90도 90도와 180도 사이 자
자, 여기가 504분면에 대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1사분면이고 두 번째 자, 1010도래 1010도. 자, 1010도는 720도를 빼볼게요. 720도. 자, 720 빼면 얼마야? 해수요? 얼마입니까? 290도인가? 290도지? 자, 얘는 290도와 자, 같은 각을 이루고 자, 290도면 여기가 270도거든. 90, 180, 270. 자, 290도니까 4사분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자, 마이너스 620도. 그럼 720을 더해서 얘를 100도와 같은 각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100도는 얼마? 자, 2사분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참고로 축에 있는 점들은 4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 90도는 몇 사분면이냐? 그럼 뭐 1사분면과 2사분면 사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예 그냥 축 위에 있는 점들은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미없죠? 사실은.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재미는 계속 끝까지 없지만 그나마 조금 흥미로운 정도. 자, 3번 문제를 보면 약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3번에 보시면 자, 3번 문제 볼게. 자, 세타가 3번.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2사분면의 각인데 2분의 세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각이냐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세타가 그러면은 2사분면이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 작은 거 아니냐. 그럼 걔를 반으로 나눈 2분의 세타는 얼마? 45도와 누구 사이? 자, 90도 사이기 때문에 그럼 45도와 90도 사이면 여기니까 그럼 1사분면이 정답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타가 2사분면을 가지고 있는 각인데 90도와 180도 사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90도에 의해서 3일씩 돌아서 사실은 450도와 누구? 자, 540도 사이 450도와 자, 540도 사이의 각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반으로 나눠주면 자, 225도와 2분의 세타 자, 270도 사이기 때문에 270도 자, 270도 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 자, 여기가 바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두 바퀴를 돌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360, 360, 720에 선생님 810도 하고 900도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900도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조사해보면 자, 이거 반으로 나누면 400도요. 405도와 405도 맞지? 자, 반으로 나면 자, 450도. 근데 405도는 45도와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90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그러니까 세타가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봐야 어차피 이 두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자, 2분의 세타가 갖는 범위는 어디다?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니네가 봤을 때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 선생님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 했으니까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긴 한데 자,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고 자, 얘도 몇 바퀴인가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반각으로 표시해주면 좀 약간 깔끔하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 뒤로 나눠서 선생님 2분의 세타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 45도에다가 몇 도? 자, 180도 곱하기 n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 더하기 자, 180도 더하기 a 곱하기 n이기 때문에 그럼 n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거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이거고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빨라요 솔직히. 야, 이제 뒤에 연습 문제 가면 3분의 세타도 나오거든? 근데 2분의 세타랑 3분의 세타밖에 못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만약에 4분의 세타가 어디냐 그러면은 모든 4분면이 다 나온다고 5분의 세타도 모든 4분면이 다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어보는 건 2분의 세타하고 3분의 세타가 몇 4분면에 있느냐 정도 물어보는 거거든. 세타가 몇 4분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 해서 반드시 90도와 180도 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요것만 니네가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B도 C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이제 계속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좀 몇 개 외워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위치관계. 자, 너도 동경. 자, 나도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고 여기 와라. 나도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다. 근데 이 둘의 직선의 위치관계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같은 각일까요? 두 개의 각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이 두 각은 같은 각일까? 아니지. 집중해라. 이 둘이 차이나 한 바퀴만큼 차이 날 수 있겠죠? 그죠? 둘이 두 바퀴만큼 차이 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동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각의 차이가 한 바퀴일 수도 있고 자, 두 바퀴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동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은 두 각도의 차이가 자, 360도
자, 곱하기 n이다. 몇 바퀴 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위치관계 몇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밑에 나와 있는 구조에 나와 있는 이 상자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기본으로 니네가 외워주셔야 돼. 자, 근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제인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네 번째 주제. 자, 네 번째 주제. 아, 미안해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두 동경의 자,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일단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일치하기 위한 조건. 자, 일치하기 위한 조건 볼게. 자, 일치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동경이 일치해. 그래서 너랑 나랑 차이가 한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자,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세 바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은 두 각도의 차이가 360도가 몇 번 차이 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80도를 파이라 했지? 그럼 360도는 2파이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2n파이라 그래서 짝수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짝수파이. 두 각도의 차이가 짝수파이. 자, 두 번째. 자,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 방향. 자, 너는 이쪽 바라보고 나는 이쪽 바라보는 반대 방향. 그럼 너랑 나랑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 날 수 있겠지? 근데 180도, 360도, 540도만큼 차이 날 수 있겠지? 자, 쉽게 말해 파이만큼 차이 날 수 있어. 180도. 자, 파이만큼 차이 나거나 2파이, 3파이만큼 차이 나거나 4파이, 5파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두 동경의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면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는 자, 홀수 파이가 돼야 된다. 자, 2n 빼기 1. 자, 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어차피 이제 나중에 다 파이로 풀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파이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세 번째 뭐래요? 자, 세 번째 주제가 x축 대칭.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일치나 반대는 둘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x축 대칭이나 y축의 대칭은 둘의 합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30도야 30도. 그럼 얘하고 x축의 대칭인 친구는 몇 도냐? 330도죠. 둘을 합했더니 360도네. 근데 선생님 이게 330도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690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랑 더하면 몇 도다? 720도. 얘랑 더하면 360도, 얘랑 720도. 선생님 이게 30도가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서 390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랑 합은 몇 도예요? 얘랑 합은 자 900에 1080도. 그죠? 그러니까 합이 항상 짝수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자 얘랑 더하면 360도 2파이, 얘랑 더하면 720도 4파이, 얘랑 더하면 뭐 6파이, 그 다음에 8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의 대칭인 두 개의 각도는 더했을 때 뭐가 된다? 바로 짝수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내신용으로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이제 과제를 또 해야 되니까 과제를 하기 전에 사실은 좀 외워두고 당연히 과제를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좀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선생님 y축 대칭. 자, 이것도 바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대칭성은 둘의 합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합이 몇 파이가 되는지 한번 또 볼까요? 선생님 30도랑 y축의 대칭인 친구는 150도. 자, 이미 더해봤더니 몇 파이? 자, 1파이. 180도 합이 1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얘가 390도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랑 더하면 몇 도냐? 540도죠? 3파이. 그래서 x축이 아니라 y축의 대칭이 되는 두 개의 각도를 더하면 항상 홀수 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y축의 대칭 각도는 둘의 합이 얼마다? 항상 이렇게 자, 홀수 파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있거든. 그건 이제 연습 문제 타겟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니네가 지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 박스 전체가 암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박스 전체. 알겠지? 자, 89페이지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는데, 야, 그러면 사실은 뭐 뒤에 연습 문제 통해 살펴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 뭐 y는 x의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각도의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실제로 볼게요. 선생님, 세타와 자, 5세타가 자, 원점을 지나는 동일한 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랍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가 된다? 홀수 파이가 돼주세요. 차이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혹시나 뭐 얘에서 얘를 빼도 되는데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5세타에서 세타를 뺀 자, 4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홀수 파이가 됩니다. 홀수 파이. 자, 홀수 파이. 자, 근데 세타 값의 범위를 자, 문제에서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세타 값의 범위를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4파이 4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n분의 4를 곱해주면 얘는 4파이, 얘는 6파이, 얘는 6파이. 4 곱하면 얘는 6파이, 요건 4세타. 자 그러면 4세타는 4파이와 6파이 사이는 5파이가 되겠죠? 홀수파이가 된다고. 다시 자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둘의 차이가 홀수파이. 이 둘의 차이가 홀수파이. 4세타가 홀수파이. 그래서 4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5파이가 되므로 그래서 세타 값은 바로 얼마다? 4분의 5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되게 된 거예요. 자, 세타 값은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단순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두 공정의 위치 관계예요. 난이도 하. 처음 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이게 발전이지. 웃기고 앉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법과 육식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하고 이런 공식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자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여기 짜투리다 해도 될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5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60분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호드법으로 또 호드법으로 표시된 건 60분법으로 변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전해달라는 얘기죠. 첫 번째 선생님 135도래요. 그럼 니네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할게. 물론 이제 초보자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우리가 180도가 180도가 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양면 180을 넣으면 1도는 몇 도가 되면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180분의 파이. 그럼 네가 지금 얘는 135도는 1도에 135배이기 때문에 자, 180분의 파이의 몇 배가 된다? 135배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초보자로 괜찮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기 지금 우리가 원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파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고 여기 얼마냐면 이게 4분의 파이를 나타내게 되거든. 근데 135도는 90도하고 180도 사이엔 딱 중간에는 여기가 바로 135도이기 때문에 그럼 4분의 파이가 3조각 들어가니까 바로 4분의 3파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중엔 좀 익숙해질 거야. 처음에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도 나중에 충분히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선생님 2번에 나와 있는 자 300도는 그럼 몇 파이가 돼? 300도. 자 300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잠깐 봐봐. 자 우리가 실제로 삼각함수를 하다 보면은 저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봐봐. 자 시계가 놓여 있는 각도들의 위치를 한번 찍어볼까? 자 여기에 자 우리 시계 이제 1시, 2시, 3시가 이제 박혀 있잖아. 요런 각도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거든. 그럼 여기부터까지가 파이니까 여기 지금 현재 2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 30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6분의 8가 돼. 6분의 8. 그럼 60도에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3분의 8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정도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는 게 낫겠다. 60도는 3분의 8. 그럼 이 친구는 60도의 5배. 3분의 파이의 5배가 되니까 얘는 바로 3분의 5파이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 갑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선생님 5분의 6파이. 자 5분의 6파이는 그럼 과연 어떻게 각도를 표현할 수 있냐? 자 파이가 180도라 했기 때문에 얘가 180도라 했기 때문에 자 5분의 6 곱하기 180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랑 약분하면 이게 36이죠? 그럼 36에 6 곱하면 216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216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6분의 11파이예요. 그냥 그렇지만 6분의 파이가 30도라는 거 요건 좀 기억해 두자. 다시 자 6분의 파이가 30도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30도의 11배가 되니까 얘는 바로 330도의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 각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배운 친구들한테는 좀 여기는 그죠? 좀 해자로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부채꼴의 자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이렇게 갈 줄이야. 예매를 했어요. 6시에 수업 끝나고 7시에 SRT니까 끝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수서로 가. 그럼 도착하면 7시니까 9시 반에 도착을 해. 그럼 9시 반에 도착하면 택시로 15분 거리더라고. 병원이 가. 인사를 드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다시 와. 그럼 부산역에 오면은 이제 막차 11시 걸 타고 와서 11시 걸 타고 와서 하여튼 난 막 그렇게 되겠더라고. 사이즈가. 부산에 딱 1시간 반 머물게 돼요. 1시간 반 머물려고 사실은 이제 왕복 5시간을 가는 게 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 조사는 꼭 볼 거 가라. 좋은 일을 안 가도 돼. 결혼해놔 그러면은 그래 잘 살아 뭐 이건 괜찮은데 좀 이런 이렇게 슬픈 일들은 가서 같이 위로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우리 잘 알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라디안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공식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기 잠깐 봐봐. 자, 아는 걸수록 확실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늘 뭐 지수로 시험을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게 뭐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념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도 뭐 있지만 근데 이제 시험을 본다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알려고 해. 내가 아까 시험 본다 그랬더니 니네가 막 질문도 하잖아, 그지? 선생님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학생의 또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잘 봐.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을 보통 세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요거의 넓이를 S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럼 중학생 버전으로 이거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선생님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럼 완벽한 둘레는 2파이 R이야. 자, 근데 중심각 전체 360도 중에서 자, 네가 찾아낸 각도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 호의 길이를 계산하고 그 넓이 S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파이 R 제곱이라는 전체 넓이가 있는데 그 중에 360도 중에서 네가 찾아낸 비율 세타. 자, 이렇게 우리가 뭘 계산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잖아. 그런데 자, 180도가 세타를 했기 때문에 자, 360도 뭐가 되고 자, 2파이가 되겠죠? 180도가 파이니까 자, 360도 2파이가 되고 그러면은 2파이랑 여기는 2파이랑 약분되면 깔끔하게 L은 뭐다? R 세타라고 하는 공식. 즉, 이 길이는 얘와 얘를 곱한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웃긴 게 우리가 각도라는 세타 자체를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중심각의 크기와 물론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자, 요거와 요거를 곱해주는 거.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주면 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호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잠깐만 이거 이거 뭐예요? 2파이예요. 그럼 파이랑 약분되면 남는 게 뭐가 남는다?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자, 2분의 R 제곱 세타. 근데 이거 여기서 지금 요 놈을 내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란 다음에 여기는 R 세타 대신에 자, 얘를 집어넣어주면 쉽게 말해서 자, 호의 길이와 반지름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다. 근데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막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잖아. 그잖아? 근거는 없지만 그냥 얘랑 곱하면 반으로 나누면 이거 넓이 되잖아 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의 근거가 사실은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는 91페이지에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두 가지로 할 텐데 자, 딱 제일 중요한 공식만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L은 R 세타.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R 제곱 세타. 자, R 제곱이랑 자, 요거 반지름 제곱에 중심각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자, 넓이 나오게 되고 자, 호의 길이와 자, 반지름 길이 곱한 다음에 자, 반으로 나눠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항상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 이거 배우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해. 그 60분법으로 계속 하는데 자, 요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몇 돈 60분법으로 쓰면 틀리게 하는 선생님도 계셔요. 학교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애들이 계속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도 뭐 30도, 60도 이렇게 쓰면은 60법으로 쓰면은 감점 처리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익숙해짐의 문제일 것이다. 자, 그래서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채꼴이 있었어요. 근데 부채꼴은 우리가 딱 어떤 모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린 다음에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적어보도록 할게. 자, 반지름 길이가 3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입니다. 사실 3분의 2파이는 120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호의 길이와 자, 넓이를 구해야 됐으니까 자, 얘랑 곱해서 여기 얼마다? 2파이라 하시면 돼요. 그다음 얘랑 곱하면 6파인데 반으로 나눠서 넓이는 3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다시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 얘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누면 자, 부채꼴의 넓이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반지름 길이가 4고요. 오케이. 자, 반지름 길이가 4랍니다. 자, 호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럼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계산해요. 넓이가 쉽네요. 자, 얘랑 곱하면 24 반으로 나누면 넓이는 12. 그 얘는 뭘까? 라고 세타 잡아주시고 얘랑 곱하면 반지름 되니까 호의 길이가 6이라는 놈이 바로 4세타가 되고 세타 값은 바로 2분의 3이. 더 이상 이제 뭐 파이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지름 길이가 1이면 둘레가 2파이잖아. 그 우리가 파이라는 게 알겠지만 원주율이라 해서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은 무리수기 때문에 파이라는 정보를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4하고 6 만들어주면 이 문제에 파이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하에 파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잠깐 휴식을 갖고 잠깐만. 그리고 참고로 오늘 부제가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요. 내가 이제 올류 그 그림 책 봤더니 되게 적더라고.
내가 숙제를 더 내주기 위해서 단원을 더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단원만 나가는데 과제가 적으니까 자, 앞에 부분 좀 못한 사람들 있지? 미리 좀 이렇게 좀 책 채워둬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10회서 딱 끝나고 엄마가 자 너 열심히 했는지 한번 책 한번 딱 보자고 딱 책을 봤는데 책이 허해. 그럼 엄마가 가슴이 또 어떻게 되겠어? 하얘지겠지, 그지? 엄마가 책이 이렇게 하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틀렸어도 니네가 고쳤어도 빼곡시 열심히 공부되어 있는 거 보면 엄마가 역시 그래 공부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엄마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가 우리 둘째도 7살이에요. 근데 이제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첫째는 이게 되게 아까 얘가 그 곱셈 잘한댔잖아. 태권도도 되게 잘해. 지금 1품을 땄거든. 그래서 2품 이번에 시험을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근데 이제 태권도를 태극 뭐 8장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있잖아. 혹시 태권도 잘하시는 분 뭐 금강 뭐 보이잖아. 근데 이미 그 뒤에 거를 거의 다 알아.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언니 오빠들이 막 하는 걸 보고 저기 금강이구나, 저기 고려구나 해가지고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태권도 그 학원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이 뭐가 태권소녀라고, 태권소녀라고. 이미 끝났어 훈련이. 근데 둘째는 7살인데 겁이 많어. 그러니까 사부님한테 혼날 게 겁나가지고 안 간다고 막. 이제 아무튼 국견 딸 시즌 되면은 선생님들이 바짝 이게 좀 무섭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자기는 태권도 안 가겠대. 미술학원 가겠다고. 자기는 이제 태권도를 끊겠다는 거야. 아들인데. 태권도를 가기 싫은 거야. 가면 사모님한테 혼나니까. 태극 7장, 6장 해야 된다 해서 못 외우니까. 근데 이제 엄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딱 또 느낀 게 있더라고. 학원도 비슷하잖아. 예를 들어 얘가 공부를 안 해. 예를 들어 얘가 공부를 안 해. 막 뭐라 그래. 그럼 얘가 집에 가서 엄마 막 학원 안 그러면 학원을 끊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걸 막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적당히 잘 구슬려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똑같더라고. 태권도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막 그랬더니 그날은 안 온다 하더라고. 선생님들도 조절을 하는 거지. 태권도 선생님도 얘를 더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막 못해 막 그러면은 얘가 이제 태권도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날은 안 온다 하더라고. 잘한다 했더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온다 하더라고. 재미없지?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 야, 들어라. 지금 얘가 둘레 길이가 20이래요. 그래서 내가 반지름 길이는 미지수로 잡고 RR 잡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자, 둘레 길이가 20이라 했으니까 2R 빼먹었으니까 자, 20-2R을 뭐라 할 수 있다? 포의 길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분명히 뭐랑 곱한 다음에 선생님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넓이를 했으니까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자 20-2R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되면 R 곱하기 자 10-R이고 자,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10R이 되기 때문에 자, R 값이 얼마일 때? 자 5일 때 바로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에 자 발음을 좀 주의해야 돼요. 발음을 주의해. 10R입니다. 자, R이 5일 때 바로 다시 추계해서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꼭 20일 때가? 라고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봐봐. 예를 들어 둘레 길이가 20이 아니라 둘레 길이가 그냥 일정하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 또 애기라면 헷갈리나? 네모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예를 들어 네모로 일정한 상황이라 했다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 네모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가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일반화를 시키는 거라 생각하면 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자 얘랑 곱하면 더하기 2분의 1 네모 R이기 때문에 자 R값이 얼마일 때 4분의 네모일 때 최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둘레 길이에 얘가 4분의 1 얘도 4분의 1 그럼 얘 나머지 4분의 2 네모일 때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각의 크기가 무조건 2일 때 자 부채꼴의 최대 최소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돼야 돼요. 거꾸로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둘레의 최대 최소는 몽땅 다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발생하게 된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지울 거 지우고 해야겠죠? 자, 여기는 걸을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자 96페이지 13번 풀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8번, 9번, 10번, 11번 4개를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질 건데 자 13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많이 좀 떼죠. 자, 지금 우리 10번 수업인데 지금 진도 나가는 속도면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어. 선생님이 수열 쪽 부분은 애들이 실제로 좀 많이 어려워해. 저는 수열 쉬운데요? 그럼 등차 등비는 쉽겠지? 근데 그 뒷부분이 좀 약간 어려서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조의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어요. 자, 두 개의 동경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된다면 그 둘의 위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여기 잠깐 봐봐. 야, 우리가 아까 x축, y축은 쉽게 생각했잖아? 그럼 두 동경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y는 x의 대칭이래. 그래서 나 알파, 자, 나 베타. 그래서 너랑 나랑 서로 이렇게, 자, 동그라미 세타, 동그라미 세타에서, 자, 너랑 나랑 서로 y는 x의 대칭이라면, 자, 과연 우리 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자, 접근 방법을 잘 보시면 일반화 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우리 알파라는 각도는 이렇게 쓸 수 있나? 일단 도로 설명할게. 야, 알파는 말이야, 여기 45도만큼 가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몇 바퀴인가를 돈 다음에, 자, 세타만큼 뺀 거야. 동의합니까? 자, 알파라는 각도,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하는 이 각도는 일단은 45도 가고, y는 x가, 자, 여기 지금 현재 얘를 딱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45도 간 다음에 몇 바퀴인가를 돌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내려온 거다 라고 이렇게 알파를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도 마찬가지로 45도만큼 올라가고, 자, 몇 바퀴인가를 돌겠죠. 얘는 다른 바퀴니까 그냥 m이라 하겠습니다. 몇 바퀴 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세타만큼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타는 우리가 없애야 할 놈이거든. 자, 똑같이 벌어진 정도를 내가 잡은 거잖아. 그럼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해요. 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시면,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시면,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시면 얘는 날라가겠지. 근데 이거 봐. 짝수 파이 더하기 짝수 파이면 다시 또 짝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파이 2n 파이라고 하는 짝수 파이 플러스, 자, 이 90도니까 자, 2분의 파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 되게 하는 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외울 거 엄청 많거든, 고등학교 가면.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일치하는 거, 반대 방향, x축, y축 이 정도는 외워주시는 거고, 이게 나오면 그때그때 니네가 유도해서 사용하시면 돼. 알겠죠? 자, 둘의 합이 그래서 짝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유도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럼 선생님, 우리들이 서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면 어떡하죠? 자, 니네한테 한번 해볼 시간을 줬으면 좋겠지만, 자, 시간 관계에서 설명할게 그냥. 자, 둘이 서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면, 아저씨, 내가 여기 알파고, 내가 베타고, 여기 세타 하자. 그럼 너랑 나랑 서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는 두 동경의 위치관계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 갑니다. 자, 135도 가주셔야 되고, 135도. 그리고 몇 바퀴인가를 돌겠죠. 다시 한번. 자, 90도, 135도. 135도만큼 진행하고, 자, 몇 바퀴인가를 돈 다음에 세타만큼 빼야 돼요. 자, 몇 바퀴인가를 돌고, 자, 세타만큼 빼준 거. 그게 알파.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 원리로, 자, 135도 가고, 자, 몇 바퀴인가를 돈 다음에, 그 다음 플러스 세타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둘을 더하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짝수 파이 더하면 짝수 파이 날아가니까, 자, 짝수 파이에다가, 자, 270도. 그 270도면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4파이가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3파이에 더하기 짝수 파이다. 이게 바로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게 나왔어. 야, 너랑 나랑 뭐 예를 들어 이직선 대칭이다. 60도짜리 대칭이다. 그럼 그때마다 유도를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9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9번 볼까요? 자, 9번에 보시면 3세타와 세타가 y는 x의 대칭이래. 야, 바로 사용하자. 야, 3세타랑 세타가 서로 y는 x의 대칭이니까 둘을 더한 놈이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둘을 더한 놈인 4세타가,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짝수 파이의 형태를 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타 값의 범위가 0도와 120도 사이라 했으니까, 자, 세타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자, 120도면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서 4세타의 범위를 찾아보자. 자, 그냥 4 곱해주시면 0보다 크고, 자, 4세타가 누구보다? 자, 4세타면 3분의 8세타, 3분의 8세타면 3분의 8파이.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짝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3분의 8파이면 여기가 2점 몇 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2파이, 거기다 3분의 2파이를 더해주면 여기까지가 바로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되겠냐? 자, 근데 그 범위 안에서 짝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세타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세타 더하기. 자, 4세타란 놈이. 자, 4세타란 놈이 몇 파이가 되거나 2분의 파이가 되거나 한 바퀴를 돌아서 4세타가 자, 몇 파이가 되거나 자, 2파이에 2분의 파이 더하니까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자, 세타 값은 8분의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8분의 자, 5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다 적어주는 게 시간 그 걷는 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9번 문제 정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10번. 자, 10번하고 자, 11번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둘레 길이가 A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과 크기는 2라는 거. 자,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된다든지 자,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과 크기는 2가 된다는 걸 아까 잠깐 내가 간단하게 산술계학 평균으로 사실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불편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설명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선생님, 세타가 3, 4구면의 각도일 때 자, 3분의 세타는 과연 몇 사구면의 각도에 포함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고 자, 일반각으로 설명해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무식하게 그냥 한번 해볼게. 선생님, 세타가 그러면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세타는 얘를 3으로 나눠서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범위를 각도를 표현해보면 60도와 9분의 세타 90도 사이에 이렇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한 바퀴 돌았어요. 360도에서 540도보다 크고 자, 90도가 630도 작은 자, 그럼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됐느냐? 자, 180도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10도보다 작구나. 그럼 180도와 210도 사이면 여기겠죠, 여기 그죠? 180도와 210도 사이. 아니 180도와 210도 사이면 180도가 여기고 210도 여기니까 사람 말을 막 믿으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 그렇겠죠? 그러면 믿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이 사이. 자, 한 바퀴 또 돌았어. 자, 한 바퀴 돌면 900도. 힘드네요. 자, 310도 하면 자, 990도. 얘를 3으로 해서 3분의 세타는 몇 도? 자, 300도와 자, 그냥 330도 사이기 때문에 자, 300도와 330도 사이면 여기가 바로 3분의 세타 가는 범위가 300도와 330도 사이. 오케이? 자, 그래서 2, 4분면을 제외한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그 3분의 세타가 존재하게 된다.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생각 문제 첫 번째 단원 1번 각각 호흡법에 되겠어요. 자, 15분 쉬고 8단 나갈게. 쉬는 시간.